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인성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이성교제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입니다. 초등학생 이성교제의 의의를 알아보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바탕한 이성교제 방법을 연습해봅시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초등학생 이성교제 의의 알아보기. 이성교제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줬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에게 눈이 저절로 가고 집에 와서도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부모님께 말씀을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무슨 이성교제냐며 무조건 반대하세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부정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부터 1일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요새 애들은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혀를 끌끌 차시며 말씀을 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고민을 보내준 친구들이 부모님께 나의 마음이 부정당한 것에 대해 아픈 기억을 갖고 있군요.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이므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지내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봅시다. 보이시는 원그래프는 초등학생 고학년 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를 나타낸 표예요. 전체 응답자 중 23%의 친구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4명 중 1명은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에요. 특히 여러분 세대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정서적 차이가 생기는 2차 성징이 이전보다 빠른 나이에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 세대보다 더 일찍 이성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이지요. 부모님도 2차 성징 시기에 앞당겨졌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실 필요가 있답니다. 올바른 이성교제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존해올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것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는 슬기롭게 이성교제에 대해 배우는 것이 보다 현명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이성교제는 어떤 모습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이성교제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상대방에게 넌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처럼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긍정적인 이성교제는 서로 간에 예의 있는 언행을 하고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요. 슬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웃음이 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긍정적인 이성교제라면 이성교제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성 친구가 생겼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성교제가 언제나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성교제는 좋지 않은지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카톡, 메시지, 전화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한 이성교제예요.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주체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좋은 연애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고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고 싶다면 그 이성교제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또한 내 삶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놓고도 마음이 편안한 이성교제가 좋은 이성교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성교제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교제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까운 친구라 해서 신경질적으로 욕을 한다거나 더 심해져 폭행을 하려 한다면 그 이성교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많이 사용하는 이성교제예요.
친구의 생일이라고 해서 무리한 선물을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념일에 선물을 준비하느라 용돈을 못 쓰고 무리하게 모으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사줘야겠다는 압박감이 든다면 그 이성교제는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친구와 학교 밖에서 놀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면 그 이성교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꼭 명심할게요. 선생님이 또 전달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엇인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르면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동의는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약물이나 음주 등에 의한 것은 합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스킨십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확인해 봅시다. 10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의 26%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손잡기는 33%, 어깨동무는 22%, 안기는 19%로 응답하였습니다. 즉, 4명 중 3명은 스킨십 경험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스킨십에 대한 허용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상대방 친구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 상황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상대방이 하려 할 때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된 사진은 복제와 전달이 쉬워 악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달된 사진은 내 마음대로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려 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미술관 관람하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재미있게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것들은 사람들이 많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만 상대방이 만나려는 것은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을 해보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알려주신 내용들 잘 기억할게요. 선생님,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갈까봐 걱정이 돼요.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올바른 이성교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이성교제가 지속될수록 마음이 속상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이성교제를 지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게 되었어요. 화장을 계속해야 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도 계속 늦게 되고 불편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화장을 해야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화장을 해야 할까요? 화장을 해야 내가 예뻐 보이고 상대방이 날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은 광고와 미디어에서 심어 놓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본연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친구와 이성 교제를 할 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그루밍 성범죄는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 행위를 통칭합니다. 성적으로 착취, 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받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면상 저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라는 명목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이성교제를 위해 부모님께 꼭 이성교제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선생님 잘 알아보았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계속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 자신에 대해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운 생각이 들었군요.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제하려면 조명이 밝고 사람들이 있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은 그 다음 스킨십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도 고민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음담패설을 해요. 그렇군요.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이성교제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정확히 밝히고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이성교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